안녕하십니까, 강타입니다. 2012년 10월 27일 토요경마 방송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주는 이제 월말 경마입니다. 월말 경마로 시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각 조에서도 상금몰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인 편성 자체는 상당히 어렵게 흘러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중배당 정도가 주류를 이루지 않겠느냐. 편성 자체도 출전수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이 편성 자체 절대 쉽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중배당이 주류를 이룰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고, 그간에 강타는 뭐 완벽하게 그냥 완전히 싹쓸이 대승을 하고 있는 실적입니다. 지난주에도 토요경마 UCC 승부처 2피 톰비의 승승필승 1번 10번 단통으로 9.4배를 토요제 11경주에서 완벽한 단통으로 적중을 시켜드렸고요. 자, 일요경마 UCC 메인 승부처. 자, 이 KRA컵 대상 경주였죠? 자, 13번 놀부만세의 6번 싱싱캣 22.8배짜리 단통으로 또 역시나 멋지게 적중을 시켜드리면서 지난주도 금토일 합쳐서 총 17개를 적중을 시켰고, 지지난주에는 19개를 적중을 하면서 2주 연속 완벽한 대승으로 이끌고 있는 강타입니다. 자, 이거 뭐 우리 흔한 얘기로 완벽한 대승. 이게 뭐 사실상 이 완벽한 대승이라 쓸 수 있을 정도면은 그만큼 강타가 자신이 있으니까 그렇죠. 일요경마 같은 경우엔 부산제 4경주 승부처에서 적중을 시켜드렸고, 또 일요제 8경주가 22.8배 단통이었고, 이 메인 UCC가.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승부처, 자, 일요제 11경주가 배당은 크지 않았지만 역시나 단통. 이 후반부에 이렇게 3개 경주가 단통으로 적중을 했으면 일요경마도 완벽하게 끝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일요경마도 완벽하게 이게 이제 단통이었고, 이게 단통이었고, 이게 단통이니까 3개가 단통이에요. 단통으로 승부처 3개를 줄줄이로 맞춰드렸기 때문에 일요경마도 대승으로 마무리를 했어요. 그래서 근간의 강타는 완전히 대세다. 자, 완벽하게 계속적으로 2주 동안 날아다니고 있기 때문에, 자, 강타를 믿으시면, 자, 역시나 충분히 대승을 할 수 있다. 승부처에서의 단통 적중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지난주는 뭐 감히 대승을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이겼다. 자, 이런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일단락을 하고요. 자, 갈 길이 멉니다. 갈 길이 머니까 분석으로 들어가서 여러분과 저와 함께 공부하는 그런 자세로서 한번 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공부하는 자세니까요. 자, 여러분들도 공부하시고 저도 공부하는 그런 토요경마가 될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자, 토요제 1경주부터 심차게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요제 1경주입니다. 편성 자체로 봤을 때 1경주이긴 합니다만 은근히 어렵게 흘러갈 가능성이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인 편성 자체로 봤을 때 상당히 난타전이 예측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난타전이에요. 난타전인 양상이니까 혼전이란 얘기죠. 혼전이란 얘기예요. 그러면 이 편성에서 입상이 가능한 전력. 먼저 1번 볼포니 뷰티입니다. 현재 갖고 있는 능력상으로는 2%가 부족해요. 2% 부족한데 이번 경주시 뭔가 보여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 그러냐면 안정된 전력을 갖고 있습니다. 안정된 전력을 갖고 있는 가운데 지난번 경주시 조정을 거쳐서 2%가 부족한 능력 신장을 보여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편성 자체가 적정 입상을 위한 호기를 맞이했기 때문에 1번 볼포니 뷰티는 피리 배팅권에 난착을 시켜야 되는 입상 가능한 전력. 자, 2번 프랑도르는 갖고 있는 능력 자체가 2%가 좀 부족해 보이고요. 3번도 안 되고요. 4번도 안 되는 마필이고요. 5번도 그렇게 강하게 읽어줄 마필은 아니라고 보고, 6번 머니파티입니다. 6번 머니파티. 실질적인 능력상으로는 충막감의 마필이죠. 이 편성에서는 거의 충막감의 마필인데, 지난번 경주시에는 선행력을 끌어내고 선입전개를 펼치는 가운데 종반 탄력이 하강을 하면서 아쉬움을 줬는데, 1400에 첫 도전을 한다는 것, 즉 거리 적응력이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뭐 완벽한 충마, 뭐 무조건 충마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마필은 아니고요. 그래도 능력상으로 읽어줘야 되는 6번 머니파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7번 우주강국인데,
우주광역이나 마필 자체는 기본적인 능력은 되는데 왠지 모르게 좀 근간에도 그렇고 걸음의 변화를 덜 보여주고 있죠. 자, 8번 불멸신화입니다. 8번 불멸신화. 요즘 이제 34조가 조금 주춤하는 경우가 있는데 뭐 원래 이제 명조교사이신 신우철 조교사가 계시고 또 마방 자체가 명문 마방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이 편성에서는 이미 데뷔전에서 1000m에서 어느 정도 탐색을 했고 지난번 1300에 올려붙여서 선행력이 하강을 했지만 추임력을 끌어내면서 역시나 우승을 차지하고 승군전을 맞이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하지만 직접 이전째 걸음의 변화를 봤을 때는 충분히 입상권 진입도 가능한 전력이다. 자, 3전째를 맞이한 성장마 단계에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이 편성에선 충분히 읽어줄 수 있는 마필. 오히려 6번보다는 8번 쪽에 조금 더 메리트를 두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8번 불면신화가 좀 세다는 생각으로 임해볼 수 있는 경주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11번 하일리런이라는 마필이 있어요. 11번 하일리런. 이 마필도 기본적인 능력상으로는 입상권 진입이 가능한데 그러니까 두 번의 경주에서 소폭이지만 연속 하강을 하며 힘의 위축을 안고 있다. 자, 문제는 기본적인 순발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전개 2점을 갖고 있는 마필인데 워낙에 이제 종바 뚝심이 부족하다는 단점과 더불어 1400으로 거리가 늘어났다. 늘어난 거리가 조금은 불안하다. 늘어난 거리 불안하다. 왜? 지구력이 부족한 마필이니까 부족하니까 늘어난 거리가 불안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조금 약하게. 그러면 이 편성에서 세게 봐줄 수 있는 마필들이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신다고 할 것 같으면 요 정도가 이제 입상 가는 거 전력이에요. 자, 여기 이제 9번 백천안승도 가져왔지만 워낙에 기복마 패턴이니까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제가 보는 견제 시에 이 편성에선 8번이 제일 셉니다. 8번이 제일 세고요. 제가 보기에는 이제 8번이 제일 세고, 그 다음에 이제 6번, 머니파티 정도가 셉니다. 그러니까 8번, 6번 쪽에 단통으로 때리고 1 놓고 6, 8. 이렇게만 받치고 11번은 자르고, 9번, 백전환성도 자르고, 그렇게 되면 8번, 6번 단통에 1 놓고 6, 8. 자, 2를 세게 본다. 그리고 6, 8은 기본 가져가는 마피인데 8번이 더 세다. 자, 그래서 1경주를 요 정도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1, 6, 8 3마리 싸움으로 1경주 마무리 진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토요제 2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토요제 2경주입니다. 이번 2경주는 신마들이 출전을 하고 있는 경주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이제 신마와 현군 성장마 간의 접전 양상의 구도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경주. 아, 토요제 2경주. 토요제 2경주. 신마와 앤드 성장마 간의 접전 구도.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주는 상당히 혼전으로 볼 수가 있죠.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신마 경주나 이 성장마 간의 일전에서는 이변 가능성이 그만큼 높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현군 마필들 중에서는 이 편성에서 입상이 가능한 전력이 8번 부전자전, 11번 맥켄지보이, 7번 지상의 왕, 이상 3두인데요. 7번, 8번, 11번이 입상이 가능하죠. 근데 뭐 7번 지상의 왕은 아직까지 걸음의 변화가 그렇게 시원치가 않고요. 8번 부전자전인데 8번 부전자전입니다. 마필 자체가 아직까지는 선행력은 기본적으로 갖고 있지만 종반 뚝심 측면에서의 부족 현상을 보여주고 있어요. 조교 기술을 기성을 시켰는데 마필 자체는 뭐 일단 전개상 2점을 갖고 있고 기본적인 능력상 입상이 가능한 전력이니까 8번 부전자전도 읽어줄 수 있는 마필이다. 자, 여기 외곽 게이트의 11번 맥켄지보이입니다. 11번 맥켄지보이. 맥켄지보이. 이 마필은 선행을 갈 수 있잖아요. 선행을 갈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선행을 갈 수가 있는 장점을 갖고 있고, 지난번에 이제 종반 탄력이 급격하게 무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편하게 선행을 가면 모를까, 선행을 만에 하나 못 간다는 전제를 깔아둬 버리면 의외로 고전을 할 가능성도 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현군 마필들 중에서는 8번 부전자전이나 여기에 11번 맥켄지보이 정도가 입상이 가능하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는 누구를 가져갈 것이냐, 이게 이제 관건인데,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는 사실상 기본적인 순발력을 갖고 있고 종반 뚝심이 우수한 신마들을 한번 노려보고 싶다. 자, 일단 1번 부산 성킹이란 마필입니다. 부산 성킹.
마필 자체가 이제 주행검사 시 양호하게 출발을 하는데 밀어내며 선입전개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현금 마필이고요. 여기서부터 이제 10만대. 부산 성격이나 마필은 기본적인 순발력이 있어요. 직선에 접어들어 이제 채측을 강하게 되면서 여유있게 주행검사를 통과했는데 당당한 마체의 기본기도 잘 다져졌고 완성도 측면에서도 어느 정도 높게 평가를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일부 부산 성킹이나 마필은 일단 게이트의 이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초반 강공으로 때리고 나갈 가능성이 있다. 충분히 입상권 진입 가능하다고 보고 싶고요. 3번 슈퍼 플로잇이란 마필이에요. 슈퍼 플로잇. 요 마필도 주행검사 때 무난하게 출발을 했지만 밀어내자 빠른 스피드를 보이며 선입전개를 하고 자 직선에 접어들어 좌측 채측을 한 대 때리고 추진하며 여유있는 말걸음으로 통과를 했는데 잠재력은 충분히 보여지고 있습니다만 스타트를 좀 보완을 해야 되고 주행이 약간 흔들리는 것을 잡아야 되는 마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3번 슈퍼블로잇은 조금 불안한 요지가 있죠. 자 여기에 이제 6번 트루 젠틀맨이란 마필이에요. 일단 주인공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고 자 주행검사 시 가장 빠르게 출발을 하는데 밀어내며 선두에 나서 전개를 했고 4코나 인코스를 접어들면서 막판까지 선전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종반 탄력이 잘 살아나오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번 편성에선 요놈은 꼭 가져가야 되는 마필이다. 신마 중에선 6번 트루 젠틀맨이 제일 세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6번 트루 젠틀맨을 무조건 읽어주고 싶다. 자, 고로 이 편성에서는 1번 부산 성킹도 괜찮고 3번 슈퍼블로잇도 괜찮지만 6번 트루 젠틀맨이 가장 안정적인 전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6번, 8번 쪽에 단통 승부를 하는 거예요. 자, 6번을 놓고 11번 맥켄지 보이만 가져가는 전략. 6번, 8번, 6번, 11번. 여기서 이제 현장 상태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신마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1번 부산 성킹이나 3번 슈퍼플로잇이 현장 상태가 좋다면 이런 마필들을 하나 끼워 넣는데 현재로서는 이 6번 트루 젠틀맨의 신마 가능성 가장 높다. 잠재력 가장 높다. 이렇게 평가를 하면서 6번, 8번, 6번, 11번으로 토요제 이 경주를 간단하게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때로는 구멍수가 많다고 경마가 맞는 건 아니죠. 제가 원래 3구멍을 고집을 하고 또 3두를 갖고 경마 예상을 하는데 어쩌다가 찝찝해서 배팅에 이혼하라고 해가지고 구멍수를 늘리거나 또 한 구멍을 더 가져갔을 때 제가 제대로 맞춰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하고 있는 고집스럽게 가지고 있는 그런 패턴을 가져갔을 때가 더 적중률이 높다는 점 말씀을 드리면서 자, 다음은 토요제 3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토요제 3경주도 똑같은 편성입니다. 토요제 3경주도 신마와 성장마 간의 일전이다. 접전이다. 그러니까 이런 편성은 항상 토요 2경주도 분할 경주로 3경주가 시행이 되는데 이런 경주도 항상 이변 가능성을 열어둬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편성도 쉽지는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일단 기존의 마필들 중에서는 오버 행주산성과 자, 여기에 이제 3번 스마티 로드라는 마필이 있는데 이 두 마리가 그래도 제일 낫죠. 두 마리밖에 없으니까 뭐 두 마리가 그래도 어느 정도 입상권 진입은 가능한 전력인데 한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스마티 로드입니다. 선행력에 비해서 종발 탄력이 너무나 부족한 면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발전 기대치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아주 강력하게 읽어주기에 뭔가 2%가 좀 부족한 면을 갖고 있고 오히려 오버 행주산성이나 마필이 기본적으로 데뷔전 자체를 베스트라고 볼 수 있는 마방이 아니기 때문에 오버 행주산성이 조금 더 잠재력 측면에서 높게 평가를 해줄 수 있는 마필이 아니냐. 그래서 오버 행주산성을 조금 더 세게 보고 싶은 그런 편성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여기서 이제 신마들을 살펴봤을 때 자, 먼저 6번 허리케인 점프라는 마필입니다. 허리케인 점프. 일단 기본적으로 이 허리케인 점프나 마필은 주행검사 시 양호하게 출발을 한 뒤 밀어내며 근성하게 선두에 나서 전개를 했고 직선에 접어들어 마필 가는 대로만 유도하며 꾹 잡고 여유있게 주행검사를 통과했는데 마체도 당당하고 순발력도 겸비하고 주폭이나 주행 자세도 상당히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6번 허리케인 점프도 이 편성에서 충분히 입상권 진입이 가능한 전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자, 여기에 8번 카바나 여신이라는 마필이 있습니다. 조경우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는 마필인데요.
자, 이 마필도 이제 주행검사 시 양호하게 출발을 한 뒤 선입정배를 하고 약간 직선 자체를 크게 선회를 합니다. 자, 그리고 직선에 접어들어 채찍을 대고 때리고 강하게 추진하며 끈기를 보이는 발걸음으로 통과를 했는데 마체가 좀 작아요. 마체가 지금 현재 426kg짜리 말이에요. 이 마체가 작다는 것이 흠이긴 한데 어찌됐든 간에 기본적인 능력을 갖고 있다. 그러면 이 두 마필을 놓고 봤을 때 6번 허리케인 점프가 더 낫다. 자, 그러면 일단 6번 허리케인 점프를 가장 잠재력 측면에서 높게 평가를 하고 여기에 이제 5번 행주산성 쪽에 6번 5번 그 다음에 6번 3번 자,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할 수 있는 경주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상경주도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해놓고 여기서 이제 당일날 현장 상태를 보고 끼워넣기를 하는 그런 전략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 수 있는 토요제 3경주가 되겠습니다. 경마라는 것이 일단 틀을 잡아놓고요. 현장 상태가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현장 상태를 보고서 최종적으로 마번을 정리하는 게 바로 경마예요. 그렇기 때문에 현장 상태를 무시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합니다. 자, 다음은 제주교차 1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주교차 1경주. 제주교차 1경주로 갑니다. 이번 편성은 한라 3군, 아직까지는 이제 성장세의 마필들이라 볼 수가 있는 그런 편성인데, 실질적으로 능력차가 아주 미세한 혼전 양상의 구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한도 살펴보죠. 자, 한도 살펴보면서, 자, 입상 가능마의 우열을 한번 드러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력 철철이란 마필은 이제 기복이 좀 심하고 계속적으로 능력을 끌어내더라도 이 편성에서 강하게 봐줄 수는 없고, 이 3번 난세지웅이란 마필이 안 되는 마필은 아닌데 그렇다고 또 강하게 읽어줄 능력상의 부족을 보이는 마필이기 때문에 역시나 좀 그렇고요. 자, 그러면 이제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 이제 누구를 가져갈 것이냐가 안건인데, 자, 먼저 7번 삼다유산입니다. 삼다유산. 지난번 경주 때 노렸던 마필인데 의외로 선행력을 끌어내면서 종반 탄력이 하강을 하며 4착을 차지했는데 당시의 편성 자체가 좀 셌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이 편성에서는 근간에 그래도 가장 안정적인 전력을 보여주고 있고 패턴적으로도 선취인력 모두 동반 상승의 가능성이 있고 선취인력 모두 동반 상승의 가능성이 있고 그렇다면 7번 3다 유산은 이 편성에서 무조건 가져가야 되는 입상 가능한 전력으로 읽어줄 수 있는 마필. 자, 그렇기 때문에 강타는 요 마필에 대해서는 무조건 인정을 하고 들어가는 그런 마필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은 이제 4번 기쁜 선사라는 마필인데, 요거는 어떻게 지난번 경주 때 이제 능력을 끌어냈으니까 어느 정도로 경주력을 하강을 하느냐. 이게 이제 변수의 마필이에요. 경주력이 많이 하강을 하면 안 되고, 적게 하강을 하면 그나마도 입상이 가능하고, 자, 이렇게 봐줄 수 있는 마필입니다. 8번 유랑극단이란 마필입니다. 유랑극단. 이런 유형이 참 이게 굉장히 어려운 유형인데 이렇게 경주력을 끌어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선행력이 부족합니다. 선행력이 부족한데 지난번 경주 때 취입력에 온팡지게 끌어냈어요. 취입력의 급상승. 그러면서 이전째의 경주력의 상승을 끌어내었던 마필입니다. 그러면 이 3전째의 성장마 단계에 있거든요. 그러면 이 편성 자체에서 선행을 갈 수 있는 놈이 8번이 유랑극단이에요. 이 부족한 선행력을 갖고도 제가 보기엔 이 편성에서 선행을 갈 수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이 편성에서 충분히 입상권 진입이 가능하다. 물론 3번 난세주용도 선행을 갈 수 있고 그런데 저는 이 8번 유랑극단이 편성 자체가 선두권이 그렇게 강한 편성이 아니고 취입력 측면에서 가장 우수한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전째를 맞이하고 있지만 8번 유랑극단은 가져가고 싶은 마필이다. 그냥 8번 유랑극단은 배팅권에 필히 안착을 시켜보고 싶고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 또 누구를 가져갈 것이냐가 관건인데 정계당 선행을 갈 수 있는 3번 난세지용입니다. 3번 난세지용. 이놈은 이 편성상 선행을 갈 수 있는 말인데 안정된 선행력입니다. 물론 이 능력 자체가 선입전개 능력도 갖고 있어요. 그러면 이 편성에서 이제 지구력을 끌어내면은 입상이 가능한 지구력의 상승을 가져오면 입상이 가능한데 그런 이 패턴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3번 난세지용도 입상은 가능한 전력이다. 자, 배팅권에 가져가고
4번 기쁨 선사입니다. 기쁨 선사. 당일날 아무래도 이 7번, 4번이 굉장한 인기를 모을 것으로 예측이 되는데 4번만은 이 지난번에 이제 경주력의 상승을 끌어냈는데 급상승을 끌어냈는데 조정을 거칠 가능성이 높아요. 경주력의 조정 하강 가능성이 높아서 요 놈의 인기만을 팔린다면 요거는 지우던가 아니면 받치기 정도로만 고려를 해보고 싶다. 그러니까 7번, 8번이 난통해요. 자, 그리고 3번을 놓고 7, 8 정도 받치고 가고 4번은 당연히 현장을 보고서 7번, 4번 정도만 받치던지 아니면 요 막권대로 유지를 하던지 해서 제주교차 1경주를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런 경주는 한 마리 끼고 넣고 그 부분하고 선행 여부가 통할 수 있느냐 내지는 취입이 통하는 흐름이냐 그런 것만 전개사항만 잘 유출을 해서 끼워 넣기를 하면 충분히 적중을 할 수 있는 경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토요제 4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요제 4경주. 이번 토요제 4경주는 오늘 강타의 토요경마 첫 번째 승부처입니다. 자, 토요제 4경주. 강타의 첫 번째 토요경마 중배당 승부처다. 첫 번째 중배당 승부처다. 제가 보는 경주에서 이 편성에서 이 신마들의 경주인데 여기서는 기존의 현금 마필들 중에 강축이 버티고 있습니다. 강축이 버티고 있고 여기에 이제 꼬리를 볼 수 있는 또 신마들 중에서도 한 2두 정도가 잠재력이 우수해요. 근데 이런 마필들이 팔리지를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뭐 양주포구라든지 뭐 여타 마필들이 팔리고 있는 편성이기 때문에 의외로 여기서 이 배당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요 4경주는 이 성장마 내지는 신마들의 경주이기 때문에 이 편성에서는 배당 유추가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는 경주이기 때문에 토요제 4경주는 강타의 토요경마 첫 번째 승부처로서 한번 멋지게 한 3마리 정도로 압축을 해서 강력하게 한번 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요제 4경주 10만 에이스이지만 강타가 믿음을 갖고 때리는 강축이 버티고 있고 신마 중에서도 잠재력을 높게 평가해 줬으면 2두가 버티고 있기 때문에 요 정도면 충분히 적중이 될 수 있고 이들 마필들이 그렇게 강하게 팔리는 편성이 아니기 때문에 중배당 유추도 가능한 편성이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토요제 4경주 첫 번째 강타의 승부처에 여러분들 많은 성원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제주교차 2경주입니다. 제주교차 2경주. 2경주는요, 항상 저랑 사대가 맞았다, 안 맞았다 해요. 그래서, 뭐라 그럴까, 승부처로 가져가지 않았어요. 지난주에 제가 금요 제주경마 UCC 승부처를 적중을 시켜드렸는데, 이 제주교차에서도 이 편성은 의외로 은근히 까다롭다고도 볼 수 있는 그런 편성이기 때문에 한 번 정도는 검증을 해보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1번 4호전 능력의 신장을 보일 가능성은 있지만 현재 상태로서는 아니고요. 2번 영상세계도 기복마 패턴이라서 강하게 읽어주기는 어렵고요. 자, 3번 항해명산도 연속 상승에 따른 경주력 하강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강하게 읽어주기는 어렵고요. 4번 봉송우뜸도 기복마 패턴, 5번 시무상도 기복마 패턴. 자, 6번 불빛 축제는 지난번에 경주력을 끌어내었는데 강편성을 만나서 입상에 실패를 했던 마필이라서 이번에도 좀 어렵다고 봅니다. 자, 다음은 7번 불빛군자입니다. 자, 7번 불빛군자. 이 편성에선 와야 되는 마필입니다. 지난번 경주 때 기복이 좀 심한 급하강된 전력을 보여줬는데 실질적으로 그 이전까지의 능력은 입상이 가능합니다. 간간히 이 기복이나 병력 등으로 인해서 주기가 깨어지는 그런 이 불안한 요소를 안고 있었기 때문에 7번 불빛군자가 그런 거지 능력상으로는 입상이 가능한 전력이기 때문에 저는 이 7번 불빛군자는 꼭 배팅권에 안착을 시켜보고 싶고 자 8번 영상불빛입니다.
뭐 기존의 강자죠. 예, 기존의 강자인데 지난번 경주 때도 취임력을 끌어내고 초반부터 이제 선행력이 너무 후미에서 출발을 하면서 정상적인 능력을 보여주지 못했어요. 그러면 사실상 8번 영상불빛이라 마필은 이 선두권이 무너져야만 자기 능력의 베스트를 보여줄 수 있는 마필이거든요. 자, 그랬을 때 이 마필이 과연 선두권이 무너지는 그런 편성을 만날 수 있겠느냐. 이게 이제 강권인 마필인데 어찌됐든 저는 뭐 능력상으로는 뺄 수 있는 마필이 아니기 때문에 꼭 배팅권에 난처가 시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번 간드락입니다. 지난번 경주 때 이 간드락을 놓고서 승부를 했는데 항해 명사를 못 맞췄어요. 항해 명사를 못 맞추면서 좀 아쉬움이 남았었는데 이번에도 간드락은 지난 직전에 이어서 또 한 번 멋진 추임력으로 이번에 승부를 하지 않고 이번에는 이제 선행력까지도 가세한 그런 능력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편성 자체로 봤을 때 저는 선두권, 전개상 선두권이 무너진다고 봅니다. 전개상 선두권이 무너진다고 보기 때문에 선두권이 몰락을 한다고 보기 때문에 종반 뚝심이 우수한 8번 영상불빛도 가져가는 거고 기복이 심하지만 경주력의 상승세를 보여줄 수 있는 7번 불빛권자도 가져가고 10번 간드락은 이 편성에서 능력상 충마예요. 그러면 10번, 8번이 단통이고요. 여기서 배당권 전력인 7번 불빛권자를 넣고 7 넣고 8텐 정도만 가져가는 그런 제주교차 2경주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저랑 경마를 같이 하고 제 얘기를 이렇게 들어보시면 경마가 쉽죠. 뭐 어려워. 뭐 이렇게 해서 안 되고 이렇게 해서 되고 이렇게 해서 이름하는 가져가야 되고 그리고 얘기를 들어보시면 설득력이 있으면 강타가 이렇게 경마를 좀 쉽게 하네 이게 맞는 건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잘 맞히잖아요. 잘 맞히면 맞는 거지 뭐. 그러니까 경마라는 것도 어렵게 해가지고 길을 쓰고 이런 거는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공부를 하면은 의외로 쉽습니다. 그러니까 편하게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토요제 5경주 어렵다. 결론은 어렵답니다. 어려운 경주예요. 배당이 터질 가능성도 있고요. 적중하기도 만만치가 않아요. 그래서 승부처로 가져가지 않은 경주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승부처로 가져가서 틀리면은 뭐 저만 손해니까요. 일부러 가져가지 않은 그런 경주입니다. 일단 전개상 선행은 1번 워밍아트가 게이트에 2점을 안고 있기 위해서 선행을 가겠지만은 워낙에 이제 종반 지구력이 부족한 마필이기 때문에 끝까지 버티기는 힘들다고 본다면 또 취입형 마필들도 그렇게 센 말들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은근히 어려운 경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먼저 이 편성에서 입상이 가능한 전력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세이버 플라워 2번 세이버 플라워입니다. 금강경주 시 두 번의 경주에서 경주력의 연속 상승을 가져왔던 마필로 이번 경주 시에는 이제 선행력은 하강을 하지만 취임력이 상승을 끌어낼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또 여기에 또 앞말이란 점을 감안했을 때 계속적으로 능력을 끌어내고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요런 놈은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경주력이 부러질 때까지는 계속적으로 유심히 지켜보는 것도 바람직한 전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 또 누구가 될 것이냐. 요게 이제 관건인데 5번 QT2000입니다. 5번 QT2000. 5번 QT2000. 5번 QT2000이라는 마필은 실질적으로 계속적으로 이제 체중이 들쑥날쑥하면서 실전에서 걸음이 이렇게 아주 우수하게 나오는 그런 마필은 아니에요. 조금 밋밋하죠. 결정력도 좀 부족하고. 그런데 워낙에 이제 편성 자체가 여타 마필들도 거의 다 비슷한 조건이에요.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5번 QT2000도 능력을 끌어내고 있는 과정에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5번 QT2000도 일단은 입상이 가능한 전력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자, 여기에 이제 또 가져갈 수 있는 놈이 누구냐. 여기 이제 관건인데 다들 고만고만합니다. 자, 8번 라스트 포트입니다. 라스트 포트.
요 마필도 이제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경주력을 끌어내다가 지난번 경주시에 살포시 조정을 거쳤는데 지난번 경주 때 이제 종반 뚝심을 발휘했던 마필이에요. 자, 그러고도 이제 4착을 차지했는데 어찌됐든 출전반 중에도 가장 그래도 안정적인 능력 신작을 보여줄 수 있는 패턴을 보여주고 있고 기본적인 순발력도 어느 정도 갖고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저는 이 8번 라스트 포티는 꼭 배팅권에 가져가야 되는 입상 가능권 전력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9번 별똥마님 뭐 이런 마필들도 안 되는 마필은 아니죠. 그런데 왠지 모르게 이런 마필들은 조금 가져가기가 좀 싫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여기서 또 한두를 가져갈 수 있는 마필은 11번 청강소리라는 마필입니다. 청강소리요. 이 마필도 480kg대 비교적 그래도 체구가 큰 마필이에요. 500만원짜리 마필입니다. 아주 싸구려 마필인데 싸구려 마필 치고는 괜찮습니다. 마체도 괜찮고 마필 능력도 좀 더 끌어낼 수 있는 잠재력도 갖고 있고 그러니까 11번 청강소리도 이 편성에서 절대적으로 배팅권에서 제외할 수 있는 마필은 아니지 않느냐. 자,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역시나 배팅권에 필히 안착을 시켜볼 수 있는 입상 가능권 전력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다. 자, 여기 이제 12번 북해별입니다. 나름대로 잠재력은 있어 보이는데 이번 편성에서 이제 감량 2점을 갖고 있는 박현호 기술을 기성을 시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근간 두 번의 경주에서 계속적으로 능력을 끌어내는데 어차피 편성 자체로 봤을 때 선두권이 무너집니다. 선두권이 몰락합니다. 자, 그랬을 때 기본적인 순발력과 더불어 끈기를 갖고 올라올 수 있는 마필들이 누구냐가 문제인데 라스트 포티가 가장 그래도 안정적인 패턴을 갖고 있어요. 지난번 조정을 거쳤고 이번에 경주력 상승을 가져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나머지 마필들은 다 능력을 끌어내고 있는 중이거든. 그러니까 이번에 부러지느냐 안 부러지느냐 이걸 물어보는 거고 8번 라스트 포티는 지난번에 조정을 거쳤기 때문에 이번엔 경주력 상승을 가져오는 마필이라 8번 라스트 포티가 이들 마필들 중에서 가장 입상권에 근접했고 자, 여기서 이제 잠재력을 놓고 봤을 때 5번 퀴티 2000이 그래도 제일 낫다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8번, 5번으로 단통을 때리고 8 놓고 2번, 요게 이제 12번 북해별. 요거는 좀 마체가 왠지 모르게 조금 믿음이 좀 들어가죠. 그래서 8 놓고 2번, 12번. 자, 이렇게만 받칠 수 있는 토요일만 경주다. 5경주 은근히 어려운 경주입니다. 제가 이렇게 풀어는 드렸지만 실질적으로 굉장히 맞추기도 힘들고 굉장히 어려운 경주예요. 그렇기 때문에 조심을 하셔야 되는 경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부를 안 하면 이게 어려운지 쉬운지도 모르고 책에 나온 대로 하니까 그냥 아무 생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뭐 이게 어려운지 쉬운지 그걸 모르죠. 그냥 공부를 좀 하면은 이게 어렵다. 이런 게 감이 딱 오는 거거든요. 자, 제주교차 4경주입니다. 제주교차 4경주. 이번 경주는 오늘 제주경마 UCC 메인 승부처입니다. 메인 승부처. 자, 제주교차 4경주. 이 편성에서는요, 때릴 수 있는 마필이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지난번에 가져갔다가 물을 먹은 놈도 있고, 그 물을 먹은 놈의 기수가 바뀌면서 상당히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갖고, 금강경주시 계속적으로 경주력을 하강을 하지만, 실질적인 능력마도 버티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딱 3마리 정도면 무조건 적중이 가능한 경주이기 때문에 이변 없이 강력하게 때릴 수 있는 편성이다. 그야말로 무조건 적중이 가능한 편성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제주교차 4경주. 지난주 UCC 메인 승부처, 제주 메인 승부처 적중이 됐습니다. 이번 주도 여세를 몰아서 또 한 번 적중을 한다. 자,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면서 제주 경마도 공부하는 강타가 최고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제주 경마는 여기까지 이제 일단락이 됐고요. 다음은 이제 토요제 6경주입니다. 토요제 6경주. 이번 경주는 단통이냐, 아니면 단박이냐, 요렇게까지도 때릴 수 있는 무조건 적중을 위해서 선정한 토요제 6경주. 자, 강타의 토요경마 두 번째 승부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적중을 위해서 선정을 한 경주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편성은 그냥 뭐 말이 필요 없다. 여기에 강축도 있어요. 강축. 이 편성에서 아사리판에서 강축도 있어요. 근데 이 강축이
등짝이 불안해. 그래서 얼만큼 팔릴지 모르겠어. 이 마필이 안 팔리길 바래요. 팔리면은 뭐 그냥 적중, 단통이나 단방으로 적중하는 거. 안 팔리면 뭐 니나노로 부르는 거지. 니나노 하면서 그냥 완전히 배당으로까지도 때릴 수 있는 토요제 육경주 강타의 두 번째 승부처. 자, 한번 제대로 적중을 해보겠다. 자, 이런 데서 깔끔하게 먹어가지고 배팅 자금을 마련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한번 기대를 해주시고요. 자, 육경주에서 제대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토요제 7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요제 7경주. 자, 이번 경주는 일단 12번 나온 빅토리입니다. 나온 빅토리. 기본적인 능력상으로서 이 편성에서 못 온다는 건 말이 안 돼요. 한 수 위의 전력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가온이 아니기 때문에 이 편성에서 그냥 껌으로 와야 되는 게 정상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배팅의 충막감을 버티고 있는 그런 편성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3번 세청자입니다. 후차권으로 쏜 3번 세청자. 생각보다는 좀 많이 뛰는 경향이 있어요. 생각보다는 좀 많이 뛰고 체구는 작은데 의외로 근성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요 근래에는 선행력까지도 끌어내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걸음의 신장세가 뚜렷하다. 이렇게 봐줄 수가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자, 3번 세청자는 이 편성에서도 입상권 진입이 가능하다. 배팅권을 가져갑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 또 누구를 가져갈 것이냐. 이게 이제 관건인데 다들 고만고만합니다. 어느 마필이 낫다 못하다 말씀을 드리기가 쉽지 않은데 이 7번 마당발이라는 마필이에요. 패턴은 굉장히 좋아요. 패턴은 좋고 훈련 상태도 좋습니다. 훈련 상태도 양호한데 능력이 양호한데 능력이 2%가 부족해요. 능력이 2%가 부족해. 그래서 부족. 그래서 만약에 배당이 터진다면은 마당발도 터뜨릴 수는 있는데 조금 찝찝하긴 한데 어쨌든 받치기 정도? 아니면 뭐 배당이 좋다면 받치기 정도. 배당이 나쁘다면 뭐 뺄 수도 있는 그런 마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죠. 자, 여기에 이제 8번 슈퍼 엘리트입니다. 8번 슈퍼 엘리트. 슈퍼 엘리트. 요 마필은 이제 기본적으로 순발력이 우수한 장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번 편성에서도 전개상 이제 선행을 갈 수 있느냐인데 10번 라이크 더 선도 빠르고요. 또 3번 세청자 이런 마필도 빠르고 6번 선봉명장도 빠르기 때문에 뭐 선행만은 아닙니다. 이게 선입전개 능력을 갖고 있는 마필인데 어찌됐든 간에 8번 슈퍼 엘리트도 안 되는 마필은 아니지 않느냐. 충분히 선전의 메리트를 가져볼 수 있는 마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9번 용왕포스입니다. 9번 용왕포스 역시도 공백을 좀 갖고 있죠. 공백기를 갖고 있는데 마필의 패턴 자체는 괜찮아요. 그리고 또 거리 적응력도 배양을 했기 때문에 9번 용왕포스도 충분히 입상권 진입이 가능하고 자, 여기에 이제 10번 라이크 조선인데 과연 이 10번 라이크 조선은 좀 안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난번에 선입전개를 펼치면서 4코너에서 선두권을 강탈하고 버티기에 성공을 했는데 이 편성에선 선행을 가기도 힘들고 선행을 가더라도 경합을 상당히 펼치기 때문에 1300으로 늘어난 거리가 불안하다. 그렇기 때문에 10번 라이크더스는 안 보고 싶고요. 이 편성에선 조금 견제가 좀 들어갈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좀 안 보고 싶고 12번 나온 빅토리입니다. 대가리죠. 지속적인 경주력 성장을 보여주고도 편성의 덕을 얻지 못해서 입상에는 실패를 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이 편성에서 능력만입니다. 강축이에요. 강축으로 인정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12번 나온 빅토리는 전개에 상관없이 가장 입상권을 근접한 강축이고 나머지 10번은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용왕포스, 슈퍼엘리트, 세청자 정도가 그래도 가장 입상이 가능하고 7번 마당발은 배당권 전력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자, 12를 놓고서 누구를 때릴 것이냐. 이게 이제 관건인데 누구가 가장 낫느냐. 3번이 제일 나아 보이죠. 3번 세청자를 그래도 걸음의 신장사니까 단통으로 때리고 11을 놓고 8번, 9번. 요게 이제 마필 자체의 잠재력은 얘보다 난데 현재의 걸음의 신장세는 얘가 낫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8번, 9번은 공백도 좀 있고 그래서 12 놓고 8, 9를 받치고 12 놓고 3번으로 때려서 자, 토요제 7경주도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12의 A는 무조건 충마니까.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7경주도 마무리하고 이제 8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8경주. 이번 토요제 8경주는 강타의 UCC 준메인 승부처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한번 승부수를 던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8경주, 토요제 8경주. 강타의 UCC 준메인 승부처다. UCC 준메인 승부처다. 이 편성 자체로 봤을 때 어느 마필이 이 축으로 팔리느냐, 12번 아이리스 이런 게 팔리겠죠. 그 다음에 프라이백도 좀 팔리고 에머리퀸도 팔리고 어느 마필이 팔려도 이 강축이 없어요. 그리고 입상 가능마도 다들 능력차가 고만고만해요. 그리고 걸음의 변화를 뚜렷하게 보여줄 수 있는 마필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준메인 승부처는 이 중고배당까지도 연결이 가능한 중고배당 승부처예요. 그렇기 때문에 배당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러니까 이 토요제 8경주는 보이는 인기마로 때리는 경주가 절대 아니고 인기마도 이렇게 높게 배당이 좀 높게 형성될 수 있는 경주예요. 그러니까 충막감도 없고 그런데 강타는 여기서 노리는 마필이 2주가 있습니다. 얘네들이 무조건 승부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변이 발생을 한다. 자, 이런 전제를 깔아놓고 한번 강력하게 붙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토요제 9경주. 바로 이어서 토요제 9경주 하이라이트 중배당 승부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8경주가 UCC 준메인 중고배당 승부처면 토요제 9경주는 하이라이트 승부처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또 왜 하이라이트냐? 준메인 승부처가 끝나고 또 하이라이트로 붙는 이유는 요 편성에서도 인기마가 불안해. 인기마가 안 되는 놈이 있어. 인기마가 불안하기 때문에 얘네들 불안한 인기마를 자르면 실질적으로 이 입상 가능마가 압축이 되고 이들 입상 가능마 중에서는 복병마가 포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중배당이 가능한 경주다. 자,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이 토요제 9경주도 무조건적으로 배팅권에 난착을 시켜볼 수 있는 그런 편성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자, 이렇기 때문에 토요제 9경주 중배당 승부처로서 한번 강력하게 승부수를 던져볼 수 있는 그런 경주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토요제 10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요제 10경주는 이제 풀어드리는 경주죠. 근데 이 10경주가 혼합 4군이 들어와 있어요. 혼합 4군이. 갑자기 무슨 혼합 4군이냐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은근히 어려워요. 예, 토요제 10경주. 다들 어느 마필들이라도 안 된다고 얘기하기가 어렵고 그렇다고 또 무조건 된다고도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1번 승리는 안 될 것 같고요. 자, 2번 킹왕짱도 지난번에 경주력의 신장세를 보여주고서 3착이기 때문에 그게 다고. 3번 한근K입니다. 일단 현재 갖고 있는 능력상으로는 가장 우수합니다. 가장 우수한데 왠지 모르게 지난번에 이제 선행력을 끌어내지 않고 추임력을 발휘하면서 또 7착을 왔던 마필인데 그래도 능력은 가장 우수. 능력 가장 우수. 그 다음에 전개도 나름대로 유리. 어쨌든 입상은 가능해요. 3번 한근K가. 근데 왠지 모르게 좀 결정력이 좀 부족하다는 느낌을 갖고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좀 깨름칙한 구성은 있습니다. 자, 4번 최강전사라는 마필입니다. 1700m에 첫 도전을 하고 있다는 점이 마음에 걸리고 데뷔 이후 3번의 경주, 주행검사까지 문세영 기수가 기승을 하고도 아직까지 입상에 실패를 했던 마필이에요. 자, 데뷔전 시에는 발주구착과 선행력 부족으로 종반 추임력의 우수함만 보여줬고요. 지난번 이전째는 급상승대 선행력을 보여줬습니다만 또 반대로 추임력이 하강을 하면서 자, 종반 탄력이 하강을 하면서 역시나 부진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러면 4번 최강전사는 선행력도 보여줬고 여기에 플러스 추임력도 데뷔전 때 보여줬어요. 보여줄 건 다 보여줬고 1200 거리 경험했고 이번에 1700으로 올라왔다. 이 구조 마방 자체가 승부를 이렇게 빠르게 가져가는 그런 마방은 아니지만 4번 최강전사라는 마필은 일단 기본적으로 할 거는 다 해본 마필이기 때문에 무조건 뺄 수 있는 마필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번 스피다입니다.
일단 패턴 자체로는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근간 두 번의 경주에서 부진해서 그렇지 그 이전까지는 뭐 1200, 1300에서도 상당히 출중한 종반 탄력과 더불어 기본적인 순발력까지도 보여줬고 1800까지도 뛰어본 마필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일단 주기가 깨어지면서 정상적인 능력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최고 능력을 경신했던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7번 스피다도 절대적으로 가자는 가야 되는 마필이다. 자, 이 8번 미스틱 우먼은 계속적으로 경주를 하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세게 보고 싶은 마필은 아니고요. 자, 9번 문학스 캠프입니다. 문학스 캠프. 이거 지난번에 제가 노렸던 마필인데요. 의외로 정상적인 능력을 베스트로 보여주지 못하는 모습인데 좀 더 끌어낼 수 있는 여지는 분명히 갖고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안 된다고 볼 수 있는 마필은 아닙니다. 자, 10번 마그나 오필이라는 마필인데 마그나 오필. 이거는 이제 1000m에서 정말 뚝심을 엄청나게 보여줬기 때문에 이번 편성에서 거리 1700에서 늘어나서 풀리는데 요 마필하고 비슷한 마필이에요. 요거 안 돼요. 저는 안 된다고 보고 얘가 더 세다고 봅니다. 그러면 나머지 3번 한금K, 최강전사, 스피다, 문화스캠퍼. 여기서 누구를 배팅해 축인데 얘는 동국이를 데리고 갔기 때문에 이렇게 세게 보고 싶고 않고 한 번은 검증이 필요하다고 보고 싶고 3번, 7번을 단통으로 때리고 싶습니다. 3번 한금K에 7번 스피다를 단통으로 때리고 싶고 9번 문화스캠퍼라는 배당마, 보병마를 넣고서 9놓고 37 정도. 자, 그렇다면 이 10경주는 의외로 배당이 좀 나올 수 있는 경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토요일 11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이제 많이 간 것 같으네요. 시간이 이제 좀 많이 간 것 같으니까. 자, 토요일 11경주. 오늘 강타의 토요경마 UCC 메인 승부처로 들어갑니다. 자, 토요일 11경주. 강타의 UCC 토요경마 메인 승부처. 여기는요, 전혀 안 될 것 같은 놈이 이번에 대가리로 가져갑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이거 불안하지 않냐? 등짝도 불안하고, 능력도 불안하고, 왠지 얘는 난 싫어하는 말인데, 야, 어떻게 얘가 대가리라고 그래? 강타 좀 이상하다. 이렇게 얘기를 들을 것 같아요, 제가. 그런데, 그놈이 되는 거예요, 이번에 그놈이 무조건 가는 거야. 그냥 가는 놈을 놓고 때려야지, 뭐 이상하다고 해서 그런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 11경주도 중고 배당이 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상황이 나버리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요 11경주 여러분들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마필을 놓고 강력하게 때리고 여기서 상황 낼 준비를 하고 있다. 메이드가 되어 있는 마필이 있다. 입상을 위한. 그런 복병마가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중고 배당 승부처로서 토요제 11경주 멋지게 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토요제 12경주입니다. 이건 이제 마지막 중배당 승부처예요. 마지막 중배당 승부처. 자, 12경주 역시도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충분히 이변의 소지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왜 그러냐면 될 수 있는 마필들이 많아요. 3두로 딱 압축이 되는데 요 3마리를 갖고 지진을 낼게 했습니다. 딱 3두. 딱 3두로서 중배당 단통으로 때려보겠다. 토요제 12경주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강타를 믿고 오시면 토요제 11경주와 12경주에서 여태까지 이르신 분들도 강타를 찾아오신다면 충분히 이길 수 있고 인생 역전의 기회가 온다는 점 말씀을 드리면서 자, 오늘 토요경마 강의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무조건 이기십시오. 충성! 감사합니다.